구독을 누른다. 구독을 누른다. 구독 누른 사람은 알림도 킨다. 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Mi 10T 프로 5G예요. 이름이 참 길죠. 프로랑 프로 아닌 모델의 차이는 카메라가 64메가냐 혹은 여기에 108메가픽셀이냐 그 차이가 제일 큽니다.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저희 구독자분께서 빌려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다시 올리고요. 자, 열어보도록 합시다. Mi 10T 프로 5G 샤오미 Mi 10T 5G 프로 이렇게 옆에 C를 열어주고요. 들어가기 전에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65 108메가픽셀 8GB 램에 128GB나 256GB 스토리지고요. 마이크로SD 카드로 확장은 안 되고 5000mAh 배터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144Hz를 지원해요. IPS이긴 한데 144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해서 가격이 유럽 기준으로 뭐 128GB 82만 원, 256GB 89만 원 정도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시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뭐 75만 원, 80만 원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샤오미 치고는 비싼데 또 성능을 생각해보면 또 의외로 이걸 가성비라고 불러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애매모호합니다. 분명히 가격대 성능비 자체는 괜찮은데 이 돈을 주고 샤오미를 사는 게 언제나 망설여지는 일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위에 보면 디자인드 바이 샤오미라고 써있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디자인드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가 생각나면서 샤오미 폰인데 당연히 샤오미가 디자인 설계를 했겠죠. 굳이 이런 말을 적어둬야 되나라는 생각이 항상 들기는 해요. 자, 그건 부차적인 얘기고 요 안쪽에 뭐가 들어있는지 봅시다. 먼저 케이스 있어요. 전 가격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케이스 주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언제 액세서리들을 구매할 수 있을지, 왜냐면 이런 것들은 직구고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를 안 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케이스 바로 있는 거 좋고요. 여기에 Mi 10T 프로 유저 가이드가 있는데 이게 두꺼운 이유는 글로벌이어가지고 안쪽에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글로벌이 유럽인가 봐요. 아시아권은 하나도 없고요. 다 유럽 언어들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증서가 있고요. 이 안쪽에는 USB-C에서 3.5mm 가는 이어폰 어댑터가 있습니다. 뭐 요게 의미하는 바는 3.5mm 이어폰 잭이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은 케이스인데 아주 대문짝만하게 샤오미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중국 브랜드들이 요즘 이럽니다. 뭐 아너, 뭐 샤오미, 뭐 오포, 제 취향은 아닌데 뭐 이런 게 인기인가 봐요. 양쪽에 기계가 있고요. 옆에 잠깐 놓고요. 더 안을 보면은 충전기가 있고요. 얘가 34W까지 고속 충전을 지원할 거예요. 11V에 3A 해가지고 34W까지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특이하게도 샤오미가 이게 타입 A로 나가요. 요 정도 고속이 되면은 뭐 PD를 통해 가지고 타입 C에서 C로 가는데 사실 중국 단말기들이 대부분 이렇긴 하죠. 뭐 원플러스도 한동안 그랬고 샤오미도 그랬고 타입 A로도 고출력을 뽑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안쪽에는 타입 A 에서 C로 가는 USB 케이블이 하나 있죠. 자, 열어서 보기 전에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써 있어요. 108메가픽셀 AI 카메라 with OIS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초광각이랑 접사 렌즈 들어가 있고 여기 144Hz 어댑티브 싱크 디스플레이 있죠. 닷 디스플레이, 여기에 이제 펀치홀 있는 거를 샤오미가 닷 디스플레이라고 부릅니다. 트루 컬러, 여기서는 HDR10 플러스까지 지원이 되는 사양상으로는 스냅드래곤 865예요. 865 플러스는 아니고 5000mAh 33W 고속 충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뜯기 전에 한 손으로도 제법 묵직한데 무게를 보니까 218g이에요. 요즘 전화기들이 워낙 무겁기는 한데 이것도 그의 질세라 상당히 무겁습니다. 와, 뒤봐. 제가 반짝거리는 걸 전반적으로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짝거리는 차원이 아닌데? 이거 뭐야? 나 이거 뭐라 그래야 돼? 그래요. 이거 사진으로 볼 때는 되게 평범해 보였는데 실물로 보니까 반짝거리는 차원을 넘어서 좋게 말하면 이제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약간 홀로그램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묘한 코팅을 가지고 있고요. 나쁘게 말하자면 증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빛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또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독특해요. 1000원을 넣으면서 설명을 들으면 깜짝 놀랐네. 6.67인치 FHD 플러스 IPS 144Hz와 HDR10 플러스 지원하는 화면이 있고요. 전후면 모두 고릴라 글라스 5고 왼쪽 위에 전면 카메라 20메가픽셀짜리 f2.2의 전면 카메라 있죠. 그리고 요거는 닷 디스플레이 이렇게 구멍 펀치홀로 뚫려 있고요. 오른쪽에는 지문인식 센서랑 통합되어 있는 전원 버튼 그리고 볼륨 키,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아래쪽엔 USB-C 포트, 스피커, 마이크 그리고 여기 심카드 트레이가 있고요. 위에 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적외선 포트 있고요. 여기 2차 마이크, 요건 뭘까요? 둘 다 2차 마이크인가? 뭐 여하튼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뒤쪽인데, 자, 뒤쪽 이 마감을 차치하고서라도 굉장히 커다란 카메라가 있죠. 여기 108메가픽셀 f1.7 광각, 이거 제가 알기로는 삼성 센서일 텐데 108메가픽셀 1억 800만 화소의 센서가 있고요. 위상차 AF랑 OS 둘 다 들어가 있고 여기 108메가픽셀 카메라라고 적혀 있는데 뭐 이런 거 적어 놓는 거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요 정도 크기면은 참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리고 13메가픽셀의 f2.4 초광각 123도짜리 카메라 있고 얘는 AF 지원하니까 아마 접사 렌즈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이하게 f2.4에 접사 렌즈가 또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구멍 하나가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LED 플래시잖아요? 근데 이건 뭐지? 전화를 켜가지고 보도록 하죠. 이건 뭐 센서류가 들어가 있나? 뭐 컬러 센서일 수도 있고요. 뭐 색온도 센서일 수도 있고, 뭐 거리를 위한 레이저류의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일단 전원을 켜서 보도록 합시다. MIUI 12라고 화면이 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샤오미의 자체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설정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어,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대한민국, 북한, 그렇습니다. 이게 구글 순정 기준으로 리전이 나눠져 있는 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북한이라고 써 있네요. 뭐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건너뛰기, 이용약관, 다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샤오미 거는 구글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자, 클래식과 리미트리스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뒤쪽에 반짝거리는 걸 봤을 때 얘는 왠지 리미트리스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은색 빛이니까. 즐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좋네요. 앱 로드 중. 자, 설정이 완료됐고요. 기본 홈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양옆으로 넘겨가면서 해주면 되고 144Hz 굉장히 부드럽네요. 사실은 이게 티가 나는 그 시작은 90Hz예요. 60Hz에서 90Hz로만 넘어가도 티가 무지하게 납니다. 거기서 이제 120이 되면 더더욱 좋아지는데 120이랑 144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기는 해요. 특히나 이제 전화기처럼 작은 화면에서 보는 거는 저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144에서 나쁠 건 없죠.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 90이 있잖아요. 60, 90, 144 이렇게 있습니다. 다 적응형이긴 할 건데 어댑티브 싱크라고 하니까 적응형이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 단계를 원하면 여기 90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90 정도만 해도 잘 보세요. 이게 60이고요. 60은 확실히 좀 끊어진다는 느낌이죠. 90이에요. 90만 해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제 144가 되면은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부드럽기는 한데 저는 90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이왕 디스플레이 설정에 와 있으니까 밝기 수준 시력 보호 모드 그리고 다크 모드 있고요. 그거보다 여기 배색 방안 저는 이 이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왕 한국어로 할 거면 배색 방안이 아니라 뭐 색상 모드라든지 뭐 색깔 표현이라든지 뭐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을 텐데 배색 방안은 너무 중국어스럽긴 해. 자동 선명 원본 색상 고급 설정 가면은 여기 색역 옵션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강화 원본 P3, DCI P3, sRGB 이런 식으로 색온도랑 RGB, 색조, 채도, 값, 대비, 감마, 기본값 보것 이렇게 옵션이 자세한 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샤오미 폰들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일단 우리 원본으로 그냥 해놓고 잠금 화면 가면은 들어올려 깨우기, 더블 탭해서 화면 깨우기 또는 끄기 우리 노크온이라고 자주 부르는 그거 들어가 있고요. 여기 소리엔 진동 가서 보면은 여기 햅틱 피드백 수준 그러니까 진동 강세를 갖다가 조절할 수가 있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햅틱 피드백이 상당히 잘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MIUI 12가 여기 스크롤 끝날 때 여기 탕탕하고 이런 버튼 누를 때 카메라 줌할 때 상당히 잘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지금 얘는 표준 모드인데 앱 서랍을 갖다 만들 수 있어요. 앱 서랍 만드는 거 자체는 별로 특이하지 않은데 이렇게 쓱 올리면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전체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포토그래피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정렬해주는 저 이 기능 상당히 좋아해요. 그 외엔 또 뭐가 있을까요? 비밀번호엔 보안 가면은 뭐 지문인식 센서는 여기 있으니까 그건 별로 특이할 만한 거는 없고 개인정보 보호 있죠. 전체 화면 디스플레이 요게 버튼이고요. 당연히 버튼 순서 바꿀 수 있고요. 이 버튼 눌렀을 때 어떤 걸 할지 상세하게 바꿀 수 있고 자동으로 특정 앱에서 이거 밑으로 숨겨버리는 거 혹은 아예 싫으면 전체 화면 제스처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게 있죠. 쓱 올려가지고 홈으로 가든지 이렇게 길게 누르면 멀티태스킹 화면 뜨고요.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땡기면은 이전으로 가는 거. 뭐 사실 이거는 샤오미가 먼저 하기는 했는데 구글도 이거를 거의 그대로 갖고 와버려가지고 샤오미, 원플러스 뭐 이런 애들 제스처 제어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딱히 누가 누구를 베꼈다라고 말하기 애매한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그 알림 표시 등 이 샤오미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구석탱이에다가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LED를 아주 조그맣게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노력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높이 삽니다. 그리고 웃긴 기능 중에 하나는 여기 스피커 청소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스피커 청소를 누르면은 아래쪽에 먼지가 꼈을 때 이렇게 소리를 내가지고 수영하고 나서 알았어 그만해 야 수영하고 나서 애플워치가 물 빼주는 것처럼 얘가 소리를 내서 먼지를 빼서 소리가 잘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표현이 더 웃겨졌는데 영상통화 미화라는 게 있어. 한국어 옵션이 특히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을 거면은 한국식으로 좀 이름을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하는 역할은 영상통화를 할 때 뷰티 필터를 입혀주는 거죠. 뭐 굳이 영어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표현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위챗에서밖에 안 돼요. 위챗에서 영상통화 미화 사용 미화를 하고 싶으시면 키시면 됩니다. 특수 기능 가서 보면 의외로 별다른 건 없어요. 여기 게임 모드 있고요. 뭐 오버클럭하고 램 클리어하고 전화 올 때 안 하게 하고 뭐 녹화하고 그런 거. 그리고 아까 광고 보였으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데서 뜨냐면 여기에 다운로드 같은 데 있죠. 요런 데 가서 보면은 일단 동의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요 자리에 지금 와이파이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안 뜨는데 여기에 광고가 떠요. 이게 싫으면 설정 들어가가지고 추천 컨텐츠 표시 표현도 참 영리하죠. 추천 컨텐츠 표시를 꺼주면은
끄신 후에 출처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아주 좋아요. 끕시다. 이런 식으로 꺼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샤오미 쓰시는 분들 계시면. 자, 근데 뭐니 해도 이 전화기에서 제일 특이한 점은 역시 카메라겠죠. 카메라를 켜봅시다. 권한. 참. 자, 이렇게 허용. 참 뭐 묻는 게 안드로이드 폰들은 이게 조금 귀찮죠. 권한이 강화가 되면서 묻는 게 참 많아요. 기본 앱들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펀치홀 카메라가 생각보다 작네요. 어쨌든 이 카메라로 오면은 여기 1배율 있고요. 0.5배율 초광각 있고요. 여기 누르면은 2배율이 있는데 이게 망원 렌즈가 없을 거거든요. 망원 렌즈가 없어가지고 이건 디지털입니다. 사진 자체에서 별로 특이할 만한 건 안 보이는데 초점 잡는 게 상당히 빠른데? 108메가픽셀 카메라들이 특히 이제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데 처음 들어갔을 때 초점 잡는 게 느렸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처음에 사면은 기본 값으로 여기 워터마크가 켜져 있거든요. 이거 워터마크를 찍으면은 이게 뭔 얘기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한 장 찍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샤돈 미 10T 프로라고 떠요. 이게 사진 볼 일이 없어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구석에 있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사자마자 꺼주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왜 이걸 기본값으로 만든 걸까? 그리고 동영상 가서 보면은 얘 8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돼요. 요즘 나오는 애들이 8K로 30프레임 촬영이 됩니다. 24프레임 촬영되는 기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30프레임까지 올라갔고요. 대신에 얘는 6분 촬영 제한이 있습니다. 프로 모드 가서 보면은 여기에 108메가픽셀 전부 사용하는 모드가 있죠. 108메가픽셀 울트라 HD 켜짐, 그리고 여기에 렌즈 화각 바꿀 수 있고요. 와이드, 울트라 와이드, 매크로, 노출, ISO, 셔터 스피드, 여기 조리개 하고 화이트 밸런스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물 모드 가서 찍을 수 있고 더보기엔 뭐가 있을까요? 108메가픽셀 모드, 브이로그 모드, 전면 후면 같이 찍는 거, 문서, 파노라마, 야간 뭐 그런 평범한 것들이 별로 특이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샤오미 폰들 기계 자체만 보면 상당히 잘 만드는데 요것도 제법 괜찮아 보여요. 뭐 샤오미 기계치고 비싸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기계 자체의 완성도만 보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LCD여가지고 OLED보다 덜 선명하고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첫눈에는 전 그게 먼저 들어오는데 그거 빼고는 시스템 자체도 빠릿빠릿해 보이고요. 인터페이스도 MIUI가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괜찮아졌어요. 이게 그냥 누더기 같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꽤 완성도가 있어졌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요. 적외선 포트가 아직도 있어서 이걸 리모컨으로 쓸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거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나 봅시다. 뭐 스피커는 그냥 평범하네요. 뭐 아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스테레오 스피커예요. 아무래도 좌우의 음압 차이가 좀 나는 편이어가지고 아래쪽은 괜찮은데 위쪽은 좀 음량 자체도 약하고 표현도 좀 디테일하다기보단 좀 무너지는 편이고, 근데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이 케이스를 안 씌워볼 수가 없어. 이 반짝거리는 거에다가 샤오미 이 룩은 잘 모르겠다. 이게 반짝거리는 게 여기 샤오미 글자를 이렇게 반짝거리게 하는구나. 여기만 이렇게 색을 입혀놓은 게 있었구나. 이게 엄청 눈에 띄네. 이게 본인 브랜드에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키우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샤오미 로고를 이렇게까지 크고 반짝거리게 박아놓을 필요가 정말 있을까? 점잖게 거기다가 톡 내려놓고 갔을 때 그게 저 브랜드구나 하고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뭐 얼굴에 보라고 이렇게 넣어놓는 거는 세련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샤오미 Mi 10T 프로인데 첫인상은 일단 전화기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이 뒤쪽 이 반짝거리는 것도 제가 예상을 못하고 봐가지고 좀 많이 놀라기는 했는데 뭐 계속 보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리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Mi 10 울트라 리뷰를 했기도 했고 그것도 이제 빌려주셔서 감사하게도 했고, 요것도 제가 빌려서 너무 오래 가지고 기에는 제가 또 죄송스러우니까 요거는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우리나라에서 쓰려면 당연히 VoLT라든지 뭐 통화 녹음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불편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물어보시는데 삼성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돈을 주고 구매하실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기계 자체는 제법 괜찮아 보인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저거 샤오미 저 돈 주고 사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항상 수출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경쟁 대상에 들어가요. 국제적으로 이런 게 많이 팔리고 있고 점유율도 이제 가져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참고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저런 거 왜 사냐라는 질문은 뭐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참 반짝거려 어디까지 했지?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끝.